자, 859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지 않을 때라고 그랬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여집합을 구해서 성립할 조건을 구하고요. 않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858번처럼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오면 존재할 조건을 구하고 그거 여집합, 성립하지 않을 때 그러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고 그거 여집합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이게 여집합을 먼저 구해요. 여집합은 수학 하에 나오는데 반대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때는 반대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성립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때는 반대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예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를 따져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죠. 2차 함수인데 k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요. 다 성립하죠. 0보다 작은 게. 어떤 이라는 건 일부라도 성립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이제 명제를 가시면 모든 에 대해서 P라고 하면요. 이거의 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집합이 어떤으로 바뀌고요. 나 P라고 그래서 반대가 돼요. 그래서 모두는 어떤으로 바꾸고 않을 때는 성립할 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일부라도 성립하죠. 그래서 OK가 돼요. 그리고 K가 0일 때는 여기 0, 0 그래서 X가 나와요. 직선의 반적식이 나와서 일부라도 성립해요. K00 집어넣을까요? 여기 잠깐 오른쪽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이렇게 돼요. 4분의 3 지금 화이트를 칠해줄게요.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어떻게 되냐면 x는요 반대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럴 때를 성립을 하고 요럴 때 반대됐을 때 성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잖아. 어떤은 일부라도 성립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0보다 크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0보다 크면 이게 아래로 내려온 그래프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는 요 성립을 하죠. 그리고 요것도 요 부분에 대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일부라도 성립하면 되니까 요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얘랑 공통범위 하니까 이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도 나오고요. 요 조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케이스 분류한 거기 때문에 합범위를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범위를 구하시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k가 0보다 작을 때 성립을 하고요. k가 0일 때 성립을 하고 0보다 작을 때 성립하고 k가 0일 때도 성립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k가 0에서부터 4, 4일 때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k가 4보다 작을 때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k가 4보다 작으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이에요. 이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요. 여집합을 갔다가 다시 여집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내지는 성립하지 않을 때 그러면요. 존재할 때랑 성립할 때를 구해요. 그래서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명제에서. 그리고 집합 입장에서는 여집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가 바로 여집합이 되고요. 그 여집합에 대해서 그 해를 구한 다음에 걔를 다시 여집합을 씌워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부정을 해서.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의 부정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그때의 조건을 구해요.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2차 부등식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k는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두 개 나눠요. k 2차 부등식이라 2차 부등식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k는 0일 때를 따져요. 그래서 0, 0 집어넣으면 이 조건에서는 성립을 하고 이 반대 조건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이란 개념은 일부라도 성립하면 OK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일 때 성립을 하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0보다 작은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등호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되네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요. 맞죠? 그래서 조건 자체가 없고 그냥 K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리고 K가 0보다 클 때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큰 게 존재하려면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여기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0보다 클 때 여기에 존재하고 0일 때도 존재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마이너스에 4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통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공통범위.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요 얘기니까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하면 0에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케이스 분리를 했잖아요. 합범위를 구해야 되죠. k는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k는 0일 때, k는 0에서 4 사이일 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분리한 거 합범위를 구하다 보니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을 구했죠. 그 다음에는 뭐야? 나중에 최종 부정을 다시 해요. 그러면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내용이 되게 어렵네요. 네.